TV 김재구입니다. 저 홍준표 의원 얘기를 좀 시사를 하고요. 또 이현주 의원, 또 정진석 의원이 왜 이런 말들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사 좀 할까 합니다. 홍준표 의원이 뭐 오늘 아침에 조선신문에 칼럼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칼럼에서 어느 논설 의원이 홍준표는 이딴 막말로 지난 대선에서 패배를 했다고 하면서 올드보이의 복당을 반대한다는 취지를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홍준표 개가 그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서 복당을 위한 전략적 투표를 했다고 이런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영남 꼰대당이고 그리고 대선 경선을 100%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당대표로도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라고 의도적으로 초선을 띄우고 있는 듯한 칼럼을 썼다는 얘기죠. 이게 문제입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초선 의원들이 지금 경거망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선 의원들 편에서 이런 논설 의원이 이런 칼럼을 쓴다는 것은 편파적인 것이죠. 그렇잖아요.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언론까지도 어느 한 당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지 도대체가 국민의힘이 어떻게 언론한테 보였길래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답답하다. 그렇게 김재구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권교체의 열망은 이해하지만 최소한의 칼럼을 실명으로 쓸 때는 팩트 확인부터 해야 하고 써야지. 뜬수문이나 근거 없는 낭설을 기초로 신문 지면을 메워버리면 이것은 언론인 자세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는 홍준표 의원. 지난 탄핵 대선 때 그 홍준표 의원을 패배 이유를 민주당 거짓으로 덮어씌운 막말 때문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탄핵 대선 때 그 홍준표 의원 패배 이유가 민주당의 거짓으로 덮어씌운 그런 막말 때문이었냐고요. 홍준표 의원이 민주당한테 좀 막말 좀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졌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서술해버리면 그렇게 논문을 써버리고 초선 의원들의 손을 들어주는 이런 것은 자중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보수 언론도 가담했던 탄핵으로 당 지지율이 4%밖에 안 될 때 구당 차원에서 출마했던 탄핵 대선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홍준표 의원. 당시에 최악의 상황에서 24.1%나 얻었을 때 그 신문사 내부에서도 깜짝 놀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논설 의원이 자기 이름을 걸고 이런 사설을 쓴다? 글쎄요. 이것은 많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것을 기반으로 소멸되지 않고 지금의 야당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 상황이 홍준표 의원이 있을 때 그 상황에서 24.1%나 얻었을 때 신문사도 깜짝 놀랐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기반으로 소멸되지 않고 지금의 야당이 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홍준표 의원. 뭐 그것도 뭐 일리가 있고 맞는 얘기입니다. 26년간 몸담았던 내 집에 잠시 외출을 했다가 돌아가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안 된다는 것이냐?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 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홍준표가 개파도 만들어 본 일도 없고 또 내 개파 사람들도 없다. 그리고 지난 원내대표 선거 때 후보 모두가 내 복당을 찬성을 했었는데 무엇이 근거로 안 되느냐? 개파원들이 복당을 위한 전략적 투표를 했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홍준표 의원은 이런 말을 합니다. 민주당은 호남 90%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정당인데 그러면 민주당은 호남 꼰대당입니까? 그리고 각 정당은 자신들의 주요 기반을 바탕으로 지지세를 확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수도권이라는 것은 각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90%에 이르고 있어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 꼰대당이 없듯이 영남 꼰대당도 없다는 거예요. 대선 후보 경선을 여론조사로 하는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당 후보를 뽑는데 당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선거 제도가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당원을 뽑는데 당원이 뽑아야지 그것을 여론조사를 뽑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게 했다면 난리 나지. 당원이 왜 필요 있어?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당연히 당대표를 뽑는 것이지. 여론조사로 당대표 뽑아요? 뭐 대통령 선거합니까? 민주당의 본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투표다. 그리고 그러면 본선도 여론조사로 결정하지 뭐로 직접 투표 왜 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당대표로 선출할 때 당원 90%, 여론조사 10% 이래서 합산을 해요. 민주당 당대표 선출도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그나마 5대5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5대5로. 그러면 초선 당대표 띄우는 것도 변화의 논리로 일견 타당성이 있는 듯 보이지만 그러면 그 언론사도 기자 1년차 편집국장으로 임명하셔야지요. 라고 그 신문 논설 쓴 신문사가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의힘이 70% 당원, 30% 여론조사 이렇게 해서 지금 홍준표 의원의 말에 의하면 뭐 50대 50으로 뭐 했다는 말도 있는데 그건 내가 다시 확인하고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올드보이라고 계속 폄하하는데 누구를? 홍준표를 언론에서 YSTJ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은 그럼 뉴보이입니까? 아니 갑자기 펑 하고 나타난 전두환 장군 같은 뉴보이가 또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라고 말을 해요. 오늘은 그 부처님의 깊이가 온 누리에 펼쳐지는 그런 석가탄신입니다. 세상에 관조하고 편견을 버리면 맑은 세상이 보이는 법입니다. 그렇잖아요. 어쨌든 뭐 지금 뭐 한간에는 뭐 이준석 씨가 당대표 된 것처럼 그렇게 아주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언론에서 이준석 씨를 뭐 아주 유망하다 당대표로 그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흘리니까 대부분 이제 웬만한 순진한 분들은 당대표는 이준석이네 될 것 같네 이렇게 이제 제가 어제 시골에 갔다 왔는데 저희 그 중앙교 동창 애가 당대표는 이준석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그건 나 알아봐야지 확실한 건 모르겠어 나 이러고 말았는데 그렇게 지금 계속 여론에서 뭐 이준석 씨가 이러이러 했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이거는 순수한 여론조사일 뿐입니다. 당원들 의지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준석 의원이 한마디 합니다. 이준석 의원이 아니고 정진석 의원이 한마디 해요. 제가 어제 갔다 왔던 그 충남 천안 지역구 오선 의원이죠. 홍준표 전 대표 복당 논란 이제 끝내자. 그리고 당이 어려웠던 시절에 당 대표로 대선 후보로 나섰던 사람을 배척하는 것도 온당치 않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입이 거칠다는 이유로 그를 배척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정치판이 비정하고 이해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지만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지나친 왕따는 너무 몰인정한 거다. 이거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홍준표 의원에게도 한마디 합니다. 다만 홍 대표의 입당 시기는 6월 전당대 이후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홍준표, 정진석, 이현주 이들이 왜 이러지? 라고 썼어요. 헤드라인에. 지금 이들이 이렇게 뭐 홍준표 의원은 그 어느 신문에서 완전히 홍준표가 막말로 인해서 뭐 도저히
정치를 다시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제 논문을 봤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평을 하는 것이고, 정진석 의원은 홍준표하고 자꾸 국민의 힘하고 왜 왈가불고 싸우고 복당 가지고 이렇게 크게 번지느냐, 이런 거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헤드라인을 그렇게 3명을 일컬어 얘기를 해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간처조 대표, 김동연 전 아주대 총장 등 동시에 합류하는 형태로 여기에 홍준표 의원도 함께 합류를 하자, 이런 얘기를 정진석 의원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홍 대표도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다 옳았다,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런 자세는 접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홍준표 의원한테. 그리고 왜 당의 많은 사람들이 홍 대표를 불편해하는지 한번 생각도 해주시고, 그리고 홍 대표가 격정적인 상정으로 당의 대동단계를 해칠까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당내 논란을 불식시켰으면 한다. 2016년 총선 직후에 우리 당의 비대위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진석 의원은 원내대표로서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유승민 의원 등 당 인사 7명을 일괄 폭당시킨 적이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로 있을 때 정진석 의원이 자잘한 이해에 매몰되지 않고 위기에 당을 구해야 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정진석 의원의 생각, 원내대표로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있는 국민의힘 처지는 그때보다 더 어렵다. 우리의 목표는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를 뛰어넘는 시대 정신이 없습니다. 현재 대동단결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폭삭 망한다. 그렇게 정진석 의원이 얘기를 하는데요. 늘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중립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인데, 김정우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초선 의원들이 너무 심하게 날뛰고 있다. 그 부분은 좀 자중을 해 주어라.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뭐 같은 당 의원들한테 뭐 저격하고 만말하고 이런 거는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 집을 왜 막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홍준표 의원은 대부분 보면 집권 여당이죠. 지금은 상대 당 측에 저격이나 막말을 많이 한 적은 있었어요. 근데 뭐 네거티브라는 게 다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것을 굳이 홍준표를 탈탈탈 털려고는 하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나 또는 뭐 초선 의원들 다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선배 의원들한테 너무 네거티브를 공격성으로 하니까 그것은 좀 자제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뭐 홍준표 의원이나 정진석 의원 또는 뭐 국민의힘 모든 의원들이 화합을 해서 함께 가는 길이 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그것은 정답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현주 의원 얘기 좀 할게요. 이현주 지금은 전 의원이죠. 지금 국민의힘에 이제 들어와 계시고, 예. 근데 이현주 의원이 그 어제가 5.18 기념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5.18이 무슨 민주당의 전유물인 양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초기의 분단의 특수성, 짧은 민주주의 역사, 그리고 군사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 등으로 국가 안보나 질서 유지 등의 그 명목으로 국민의 자유가 완전히 과도하게 제한되어 왔죠. 그런데 그 이후 산업화 근대화의 진전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2자릿수에서 3자릿수로 늘어나면서 공업화, 도시화가 진전되고 국민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자유화 확대, 그리고 민주화라는 역사의 강물은 더 이상 안보나 경제 등을 이유로만 맡기는 역부족이 된 셈이 됐죠. 그런데 이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을 전두환 시절, 그리고 또 그 뭐 전두환 군부 쿠데타 이런 것으로 역행이 되자 국민적 저항은 엄청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언제가 5.18이요. 그러니까 5.18이 결국
광주 민주화 운동 등 당시의 일련의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되돌리려다가 부딪힌 국민적 저항이었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또 그런 것이 사실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자유, 즉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또 뭐 많아요. 또 학문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치 활동의 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을 실제로 보장하고 명실공히 자유민주주의를 하자는 그런 저항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는 5.18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러한 역사가 있었기에 우리는 자유의 자유의 국민은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5.18을 맞이하여 희생된 분들을 다시 한번 기리며 유가족들의 광주 시민을 위로한다는 이현주 전 의원, 물론 역사상 전쟁이나 혁명운동 등 어떤 시간이든 어떤 사건이든 명함이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수의 어두운 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건의 본질을 우리는 꼭 보아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광주 민주화 운동의 본질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의 과거에 대한 얘기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어느 정도 찾아가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과거에만 집착하면서 그 역사적 사건과 희생자들의 명예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할 생각만 하지, 과연 그 정신의 진정한 뜻을 제대로 새기고 있는지 이것이 걱정스럽고 여기에 정말로 반문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이현주 의원이 할까요? 정작 현 문재인 정권과 집권 민주당은 진실로 5.18 민주화 운동의 자유의 정신을 제대로 기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란다. 정작 그 선열들이 외쳤던 민주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지 아니한가? 지금 이 정권이, 문정권이 대통령을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미를 작성해서 유포한 신전 대엽 소속 대학생을 체포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억압하고 있고 그렇게 보여주었잖아요. 그러면 최근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이 뭐라고 했죠? 무엇을 발의했죠? 포털 알고리즘 공개법, 이런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발의했어요. 김남국 의원이. 소위 문바들의 문자 폭탄은 양심의 자유를 교묘히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기하는 신종 파시즘이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김어준 사태 등 아직도 공공연히 행해지는 문학의 화이트 블랙리스트, 이런 경계는 어디고, 또 학술, 예술 뭐 이런 거를 자유 같은 것을 보장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지금 현재 이 정권에서 보장되지 않고 있잖아요. 보수 성향이 방송인들은 왜 정권이 바뀌면서 줄줄이 방송에서 하차를 했습니까? 보수 성향의 방송인들은 다 내버려 쳤어요. 그리고 자, 이래도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맞아요?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고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보수 성향이 있는 방송인들은 발도 못 붙이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답할 수 없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5.18 기념식에서 광주의 정신을 말씀하신다면
그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것이고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대통령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정권이 혹시 바뀌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자유가 다시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게도 또 똑같은 질문을 국민들이 할 것이다. 지금 이 정부한테 질문하는 것처럼 그런 질문들이 분명히 올 건데 그렇게 오면 과연 국민의힘은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모습에 또 5.18 광주 이 정부가 하는 행태가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된다. 사실 자유민주주의 운동 즉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우자는 운동을 민주당이 그들의 정치적 자산으로 오롯이 독점을 해야 마땅한 어떠한 논리적 이유도 전혀 찾기 어렵다. 또 그들이 그렇게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5.18 민주화 운동을 곧 자기들의 전유물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저 민주당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 이것은 안 된. 아니 어떻게 저 5.18 민주화 운동은 이렇게 이용을 합니까? 그 순수하게 자유와 싸웠던 우리의 선열들의 그 고통을 이렇게 이용해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5.18 민주운동은 광주 시민이 한 것이지 민주당이나 그 운동권이 그 일을 한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운동을 그들이 전유물인 양 독점하고 있죠. 거기다가 심지어 일부의 사례를 두고 국민의힘이나 영남 TK, PK를 가해자 취급하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어떨 때는 5.18 기념을 하면서 반미를 외치거나 또는 다소 광주 시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제는 5.18을 자유민주화 운동 즉 헌법 수호 운동이라는 그 정신에 맞게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전유물로서 악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우리나라의 보편적 역사적 유산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이제는 제가 조금 전에 어제라고 말한 부분을 이제는으로 바꿉니다. 제가 이렇게 시사하다 보면은 가끔 막 이제 조금 막 그냥 열을 좀 올리면서 하는 그런 좀 성향이 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가끔 말실수 버벅거릴 때가 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뭐 그것을 잘 이해하고 또 들으시니까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이현주 전 의원 말에 의하면 5.18 민주화 운동은 이것은 광주 시민 그리고 여기에 민주화를 갈구하시던 분들이 함께 합류해서 얻어낸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집권 세력이나 청와대에서 이것을 뭐 자기들의 전유물인 양 또는 자기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니 윤석열 총장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면 너네들이 그 얘기할 자격이 있냐? 이렇게 따지고 드는 이 집권 세력들은 자기들의 전유물인 양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기념할 수 있는 날이에요. 4.19라든지 부마 항쟁이라든지 또 저는 5.16 혁명도 마찬가지로 그때 나라가 국가를 구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런 것들은 두루두루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아주 길이 보존하고 또 승화시킬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너네들이 자격이 없는 거야. 5.18에는 너희들이 왜 와? 너희들 5.18을 운운하지 말어. 그 말을 왜 하니?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매도해버리는 이 집권당의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참 거꾸로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 홍준표 의원, 정진석 의원, 이원주 전 의원 세 분의 이야기로 시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요. 다음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